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하면 이제 생소하실 텐데, 한국말로는 저희가 이제 부착형 심전도, 몸에 붙인다 그래서 이제 부착형 심전도라고도 하고, 말 그대로 그냥 웨어러블 심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는 이제 몸에다가 부착하고 몸에 입는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병원에도 이제 부정맥이 의심돼서, 예를 들어서 뭐 두근거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요즘 많이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에 뭐 애플워치라든지 또는 뭐 갤럭시 워치, 뭐 이런 심전도가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정말 부정맥이 맞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쓰는 궁극적인 목적은 부정맥을 진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정맥. 그 일부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심장 질환 중에 심근경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워낙 유명한 병이니까, 그래서 심장의 혈관이 막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가지고 심근경색을 진단하기는 아직은 좀 힘듭니다. 이제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건 이제 궁극적으로는 목적이 될 수는 있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활용이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실제 부정맥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런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많이 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요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심장이 좀 불규칙하게 뛰는 것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때문에 심장 안에 이제 혈전증이 생기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 중풍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서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방세동을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원인 모르고 자꾸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실신이라고 하는데, 또는 이제 반복적으로 자꾸 어지러우신 분들, 뭐 흔히 얘기하실 때 뜨거운 게 머리 쪽으로 후끈 올라온다든지 휙 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원인은 계속 밝히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서 이런 손목시계라든지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부착을 해드리면 실제 그 증상이 있는 순간에 부정맥을 진단할 수 있는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이제 심전도의 대표적인 모양인데, 요거 하나하나가 다 심장이 뛰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심장이 이렇게 뛰는데, 원칙적으로는 요 간격이 일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떤가요? 심장이 간격이 들쑥날쑥하죠. 넓었다가 좁았다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불규칙한 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길 보시면 어떤가요? 심장이 원래는 이제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평행하게 가야 되는데, 여길 보시면 울퉁불퉁하죠. 그래서 심장 자체가 뛴다라기보다는 좀 불규칙하게 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말로도 심장이 불규칙하게 미세하게 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부정맥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르신들 이제 뇌졸중, 중풍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기 진단을 해서 약물 치료를 해야 추후에 이제 뇌경색이 발생하는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계시다가 이런 부정맥 알람이 울리면 반드시 심전도를 찍어서 진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심전도인데, 이 심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병원에서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와가지고 이 심전도를 바로 찍는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병원에 오면 이미 다 좋아지고 나서 이제 심전도를 찍으면 이제 병원에서는 뭐 다 이상이 없다, 정상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이제 홀터입니다. 홀터. 이건 이제 고유명사라서 그냥 홀터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실제 몸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합니다. 여러 개의 테이프를 붙여서 이제 부착을 하고 24시간 동안 주무실 때도 이 심장의 데이터가 여기 저장 장치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24시간 동안 부정맥이 있었는지를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정확도는 높지만 어떤가요? 이런 것들을 몸에다 붙인 상태로 하루 또는 이제 뭐 72시간까지 붙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3일간 이거를 붙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시고, 특히 여름에는 거의 하기도 힘들고, 테이프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고 나면 이제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막 빨갛게 번지는 현상도 생기고, 그래서 한번 하신 분들은 반복적으로 하자 그러면 좀 많이 거절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여러 개를 붙이는 홀터가 아니라 한 개, 두 개의 테이프만 딱 붙여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두 개만 딱 붙일 수 있는 심전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외국에서도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한글로 다시 정리를 했고요. 보시면 이게 심전도, 특히 이제 하나의 채널만 가지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간단하게 붙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뒤에서 잠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랬을 때 30초가 반드시 찍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단일 리드 심전도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요즘 뭐 AI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자동으로 부정맥이 있다 아니다 알람을 올려주는 것들이 많은데, 실제 그것은 이제 가이드라인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사 또는 전문가의 판독에 의해서 이게 이제 부정맥이다, 이게 이제 부정맥이란 얘기인데, 부정맥이라는 것이 진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30초 이상의 심전도, 단일 리드 심전도가 있어야 되고, 이제 의사의 판단이 있을 때에만 실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나온 것이 부정맥이다 아니다 라고 이제 병으로 진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권고하기로는 이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서는 이제 저희가 보통은 이제 부정맥을 진단하기 위한 이제 스크리닝이라 그러죠. 건강 검진을 이제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또는 75세 이상 나이가 더 많으시거나, 또는 이제 뇌경색에 한번 앓았던 적이 있는 좀 위험군이 고위험군에 있어서는 이제 반드시 하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심전도들이 측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가지고 검사를 하면 조금 더 검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맥 학회라는 곳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65세 이상 환자 또는 75세 이상 환자 또는 예전에 뇌경색을 앓은 적이 있는 이런 뇌졸중의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이런 심전도 모니터링을 좀 자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와서 계속 심전도를 찍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요게 국제 협력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요건 이제 가이드라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보시면 거의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65세 이상, 75세 이상 뭐 비슷한데, 하나 여기서 봐야 될 게 2주 동안 하루 2번의 심방세동 부정맥이죠. 이걸 부정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측정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2주 동안 하루에 2번씩 계속 병원에 올 수가 없죠. 그 말은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실제 쓰는 것이 좋겠냐는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것이 실제로도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정맥이 의심이 되는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뭐 애플워치 워낙 유명하죠. 애플워치 요즘 많이 갖고 오시는데, 예전 버전 말고 최신에 나온 이런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여기 완드가 있어요. 그리고 시계의 뒤쪽에 보면 또 이런 쇠붙이 모양의 전극이 있어서 한 손에 손목 시계를 차고 있으면 다른 쪽 손가락을 여기다 갖다 댐으로써 이제 본인의 심전도가 요 액정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심전도에서 이런 파형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게 심전도 모니터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했을 때 이제 실제 외국의 논문에 실린 결과인데, 이런 워치를 가지고 이제 생활을 했더니 부정맥 그 진단율이 높아졌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요 카디아 모바일이라는 건데, 이런 것들은 실제 외국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 애플워치 같은 이제 스마트폰 뒤에다가 이런 디바이스를 붙이죠. 그래서 손가락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본인의 심전도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게 부정맥이다 아니다 이런 판독까지 해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몸에다 이렇게 붙이는 게 이제 본격적인 웨어러블 디바이스인데, 이런 걸 우리가 패치형이라 그래요. 패치형 심전도. 그래서 몸에다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워치 같이 비슷하게 여기 한쪽과 한쪽 극 두 개의 극이 있어서 이게 하나가 플러스가 되면 다른 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에서 나온 신호를 여기 이제 저장을 하고 실제 부정맥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건 이제 요새는 방수도 된다 그래서 워낙 유명한 이제 이름은 이제 지오 패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아직까지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애플워치, 그 다음 삼성에서 온 갤럭시 워치, 뭐 핏빗이라든지 이런 밴드도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반지 형태도 있어요. 손목시계가 되면 당연히 반지도 되겠죠. 그래서 원리는 심장을 중심으로 양쪽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흐를 수 있는 극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손목시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 이쪽에 다른 쪽 손가락을 대면 한쪽 손과 다른 쪽 손가락이 연결하는 전기 신호가 이렇게 액정에서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고요. 반지도 마찬가지, 한 손에 손가락을 끼고 있으면 다른 손을 이쪽에 다른 곳에 이렇게 접지를 함으로써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국내에서 다 뭐 사실 수 있는 제품들이고, 요거 반지도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검색하시면 금방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실제 구매하셔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요. 요 아까 말씀드린 지오 패치라는 건 몸에다 붙이는 건데, 요건 아직 국내에는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요거는 실제 병원에서 쓰는 겁니다. 요거 실제 커 보이긴 해도 요쪽과 요쪽 패치를 몸에다 붙임으로써 심전도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건 이제 카디아인데, 요것도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심전도를 디텍션을 하고 이제 부정맥을 진단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실제 병원에서 쓰고 있는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한쪽에 이제 패치를 붙이고, 패치를 한쪽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이제 여기다 전원을 켜게 됩니다. 전원을 켜면 이제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과 이렇게 연동이 되죠. 그래서 실제 심전도 데이터가 24시간 동안 계속 모니터링이 되고요. 뭐 박동수라든지 활동수 이런 게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리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서 본인의 심전도가 얼마나 저장이 잘 됐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24시간 붙이는 것이 아까 홀터보다 훨씬 더 심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붙이고 나서 환자분들도 상당히 편안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하고 났을 때 판독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이게 실제 심전도 모양들이 이렇게 딱딱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심전도 모양들이 이렇게 딱딱 나오는 게 볼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일정하게 가다가 이런 데서 이제 부정맥 파형이 보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홀터라고 하는 복잡한 병원에 와서 할 수 있는 심전도 뿐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붙여 가지고 할 수가 있고, 판독지에도 보면은 이렇게 뭐 맥박수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부정맥의 종류 같은 것들이 이제 판독지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정맥의 진단은 이런 인공지능, 우리가 요새 많이 나오는 것들 있죠.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렇게 판독이 된 거 가지고는 절대 병으로 진단이 될 수가 없고요. 아까 두 가지 조건, 30초 이상의 심전도 저장이 있어야 되고, 또는 이제 전문가 또는 이제 의사의 반드시
판독이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분들이 이런 패치를 실제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시는 건 가능한데, 거기서 나온 부정맥을 병원에 가지고 오셔서 반드시 이런 판독의 과정을 받아야만 이제 부정맥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병원에 와서 의사한테 처방을 받을 수도 있지만, 환자분 본인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구매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뭐 여러 가지 요새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까 그런 것들 다 구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심전도를 측정을 하시고 증상이 있을 때 측정을 하시면, 각각의 디바이스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 애플리케이션을 다 깔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애플리케이션을 깔면 본인의 심전도 데이터가 이 클라우드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 심전도를 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병원에 가셔서 그 심전도 데이터를 보여주고 판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앱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핸드폰에 저장이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클라우드로 들어가서 중앙 서버에 저장이 되는 구조. 그래서 만약에 중앙 서버에 저장이 되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가 이제 실제 중앙 로그인 아이디를 가지고 환자분의 실시간 심전도 데이터를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법적인 제재가 있기 때문에 요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허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실제 저장된 것을 병원에 가지고 가서 판독을 받고 어떤 처치를 할지를 결정하는 과정까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정맥을 진단하기 위한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부착형 심전도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종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치라든지 뭐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몸에 붙일 수 있는 이제 패치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 구매가 다 가능하세요. 개인 구매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지 않더라도 부정맥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구매하셔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부정맥이 있는지를 이제 검사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스크리닝이라 그러거든요. 스크리닝. 그래서 요건 확신이 이제 확진하는 건 아니고요. 스크리닝이고, 그 의심이 되는 심전도를 가지고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의사분의 컨펌을 받고 확진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정맥이다 아니다 이렇게 병으로서 진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실제 부정맥이 있는 심전도를 뽑아가지고 출력을 하셔서 병원에 가져가신 다음에 질병을 진단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이제 반복적인 실신, 어지러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에서도 이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손목에 계속 차고 있으면 되니까요. 차고 있는 동안에 뭐 증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부정맥을 진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증상이 있는 분들에서는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아까 30초의 심전도가 있어야 되고 의사의 최종적인 진단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이제 스크리닝을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이제 부정맥 심전도를 저장하고 하는 것은 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